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무료화하겠다. 무료화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여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하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고 올해 세종시에서 굉장히 좀 공론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론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내버스 무료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찬성 반대를 논하기 전에 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하느냐?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버스 무료화를 추진한다고는 최민호 시장이 이제 브리핑 때나 의중을 좀 전달은 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에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 문제에 의문이 달리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요구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어필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왜 하는 것 같아요? 네. 반대네요, 반대. 네? 반대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왜 하느냐가 좀 그러니까 본인을 설득시켜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 아니, 확실하게 의사를 밝혀주세요. 찬성이에요, 반대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하나, 둘, 셋. 근데 왜 하느냐를 왜 따지냐면은 정책이라는 거 국민의 세금 갖고 이제 무료화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중교통 활성화가 목적인데 지금 버스 무료화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저도 이제 취재 현장에서 듣고 취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제 세종시의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좀 교통 체증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5, 6생활권까지 이제 가게 되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면 좀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로 좀 수요가 많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출퇴근 대중교통 활성화의 목적은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버스를 타게 함으로써 도시의 흐름, 그냥 소통, 그러니까 매끄럽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만 막혀요. 그리고 낮에는 텅텅 벽서, 도시가 매끄러워. 네? 그리고 버스에 대한 보전금도 많고, 그리고 무료화를 한다고 해서 오전에 대전이나 청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탈까요? 여기에도 의문이 달리고 어쨌든 약간 다소 부정적인 느낌은 납니다. 이희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찬성의 입장이고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그리고 가까운 대전, 청주, 공주를 가보더라도 세종시보다 사실 자가용 교통이 더 막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10년 된 도시에서 기존 도시들이 겪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처방전이 가능한 곳이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도시가 막히지 않고 동맥경화되지 않고 원활하게 어디든 잘 이동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찾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 관점에서 버스 무료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찬성이긴 하지만 모든 버스를 무조건 다 무료화한다.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목적을 얘기하는데 이 정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탄다고 해도 정시성, 신속성이 확보가 되질 못해요. 진짜 고운동에서 세종시청까지 1시간 걸려요. 그럼 차 타고 나오지. 매일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수구. 일단은 버스 노선 개편부터 좀 선행이 되고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논의도 해보지도 않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루려면 주차장 유료화하셔. 지금 주차장 유료화하고 거기에 나오는 재정 갖다가 버스 부정비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세종시가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형편이. 근데 계속 180억 원 추가 비용만 투입하면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 요금을 무료화시킨다고 해도 시에서 재정을 더 부담하는 추가 부분은 180억, 200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한다면
그런 버스 무료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지금 기존의 교통공사에 보존하고 있는 자체가 4,500억, 3,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80억만 더하면 된다? 그럼 5,600억에다가 유류비, 인건비 상승 걱정 안 합니까? 10년 뒤에 다시 무료화를 폐진할 수는 없어요. 한 번 준 복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 먼저 한번 살짝 좀 짚어보죠. 일단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서 먼저 주차장을 먼저 유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청사 주변은 물론이고 시청 주변이나 곳곳에 다 배치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자동차를 끌고 나오기가 굉장히 편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의 그 급선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2020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교통 DB라고 해서 전국적인 어떤 국내 그 교통수단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당시 결과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칠게요. 세종시민이. 그러면 46명이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44명이 자기 두 발로 이동을 합니다. 도보로. 아, 그래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버스가 7명 정도예요. 그리고 자전거가 3명 정도예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가 약 15명 정도 되거든요.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좀 약간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사실 정부 세종청사가 교통 수요를 가장 유발하는데 공공자전거가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대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출퇴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가용의 패턴이 대전과 청주와 공주로 출퇴근하는 그 수요가 많다는 거죠. 내부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자가용이 많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 사실 다른 도시는 낮부터 막히거든요. 세종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진단부터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자가용을 내려놓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부터 공공자전거를 무료화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전동 킥보드랑 그다음에 전기자전거가 현재 유료인데 그거를 공공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최적화 방안인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사실 세종시에서는 지금 시내버스 무료화를 이야기하면서 세종 시민들만 대상으로 또 일부는 대전이나 청주로 나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된다. 또 이런 지금 입장을 어떻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거를 대중교통으로 다시 흡수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세종시 내에 직장이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걸어가거나 자전거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 버스가 어디서든 다 무료가 되고 정시성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만 여유 있게 가지면 내 비용을 절약하면서 그 정도의 내부 선택은 어느 정도 옮겨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외부로 나가는 현재 상황에서 버스를 무료화하지 않는 이상 자가용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서 가려면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현재는 자가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교통은 지금 현재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 빼놓고 다 매끄럽잖아요. 그리고 일단 근데 이제 아침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아니, 여러 가지 그렇다고, 도로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도로가 아니, 좀 좁고 무료화한다고 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 지금 대전 청주로 출퇴근하는데 버스 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대중교통 무료화를 전면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료화 전면 추진을 공표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했냐 이거예요. 주차장 문제 제가 예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공무원들 자체 유료화를 통해서 버스를 유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봤냐 이거예요. 그리고 버스 무료화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엄청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동 기자가 지적하는 건 계속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중간 단계 없이 다른 시도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 무료화로 그냥 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점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중교통 무료화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 좀 많을까라고 잠깐 생각해봤는데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혈세는 나는 수혜자가 될 수 없는데 혈세가 다른 곳에 투입된다라고 하면 나는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용을 여전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46명이라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시민들께서 요거는 좀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 무료화가 됐을 때 어떤 현실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잠깐 그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주말 빼고 평일 23일 기준으로 해서 매일 출퇴근 시에 왕복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요금이 1,400원이라는 기준으로 그렇죠. 할게요. 네. 그러면 2,800원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합산하면 월간 무료화, 개인의 무료화 혜택이 64,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에서 생각하는 구상안, 큰 틀의 구상안은 64,400원은 본인이 내세요, 일단. 내시는데 그 64,400원을 여민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여민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현재처럼 여민전을 가지고 뭐 밥을 사 먹던지 그렇죠. 학원비를 결제한다든지 이럴 때 현재는 7%의 캐시백을 돌려주잖아요. 이런 혜택을 가져가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여민전으로 공공자전과 어울링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겠냐라는 구상인데 그러면 결국 1인당 시민들한테 매달 64,400원을 꽂아준다. 모두 탄다고 가정했을 때. 모두 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온다 하겠는가. 모든 시민들한테 고루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청주에 사는 이승동 기자와 천안에 사는 저는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군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사례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요즘 이제 약간 뜨고 있는 것이 경북 청송이에요. 전면 청송이 무료화했잖아요. 이제 뭐 주황산이라든지 뭐 사과 이렇게 유명하고 네. 온천도 유명한 곳인데 그거는 내부적으로도 시내버스 무료고 타지에서 그렇죠. 오는 관광객한테도 무료라는 부분. 그 청송의 특성인 거죠.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어떤 지역의 어떤 자구책이라는 부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실제로도 뭐 정확한 수치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유입 인원이 네. 좀 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 진주시랑 충남도랑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에게만 무료를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와 대전시 같은 경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만 이렇게 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다른데 그러면 세종이 맞는 가장 좋은 정책이 뭐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시의원이 하나 또 절충 하나 낸 것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월 12,000원 정도의 정액권을 일반 시민들한테 발급을 하고 청소년, 만 19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면 무료. 그러니까 복지와 교통체계의 어떤 원활한 수송 이 부분을 같이 결합한 형태로 했을 때 12,000원을 내니까 시에서도 완전 무료화했을 때 재정 어떤 부담도 일부는 덜 수 있고 어린이라든가 노약자의 이동권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세종형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거를 확실하게 전면무료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다면 단계적 무료화로 해야 되는데 65세 아니면 BRT는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BRT는 그냥 유지하고 일단 노선이 적은 곳 그러니까 서비스가 좀 질이 좀 낮은 버스들에 한해서 무료화를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뱉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좀 약간 틀어서 생각하면 이상한 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좋아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정책을 펼치는 건 이해해요. 좋단 말이야. 근데 뭐 보행교를 만들어서 앞에다가 주차장을 개방해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차를 끌고 나오라고 이런 육성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보행교는 당연히 사람들이 걸으라고 만드는 걸으려고 곳인데 건데 주차장을 또 거기다 만든다?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고 시청에다가 그 좋은 땅을 지금 그 공원 부지 있잖아요. LH 돈 받아가지고 지하 3층으로 그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다 차를 끌고 나오는 정책을 또 펼치고 있어. 그리고 업무 보고 봐봐요 한번. 주차장 뭐 주차장 건설 그래요. 어느 정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주차장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서 자꾸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도시가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 도시로 찾아와서 놀러 오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항상 다른 지역에 가서 놀러 가도 주차 요금 이것 때문에 좀 옥신각신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고려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상황에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어쨌든 시민들에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니 기회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면 6개월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6개월만 최대치로 대중교통 무료화해보고 뭐 아까 이순 기자 얘기했던 대로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무료인데 6개월만 한번 유료로 해보고 최대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서 6개월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서의 어떤 시뮬레이션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거나 절충안을 만들자.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고 최민호 시정부에서는 2025년에 전면 적용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자, 오늘은 그 세종시가 현재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녹화 시점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토대로 그냥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이 시내버스 무료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